네, 올 한 해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들이죠. 소확행, 워라밸, 대충살기. 점점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사회 현실 때문에 오히려 많은 공감을 얻었던 단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018년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를 관통한 핵심 단어들,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신기주 에스콰이어 편집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이 내면의 안정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동안 뭐 웰빙이나 힐링 이런 단어들은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좀 식상하고 욜로라는 단어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올해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러게요. 욜로, 소확행, 뭐 힐링은 언제 나한테 치유가 되나 싶죠. 네네. 요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대충 갖고 온 키워드, 대충 살자입니다. 네, 그렇죠. 대충 살자, 이게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고 어떤 네. 시청자분들은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충 네. 살자는 라이프 스타일 키워드입니다. 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는 뭐 하면 된다, 열심히 살자 또는 죽어라 살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던 시절도 있었어요. 네. 이런 라이프스타일 키워드는 경제 현상을 반영하기도 하고 결국은 문화 현상과 소비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지금 2018년, 2019년을 관통할 이런 키워드는 대충입니다. 대충. 대충이요. 자, 그 대충 살자. 근데 정말로 대충 막 살자는 건 아닐 것 같고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스스로 좀 위로를 해주려는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올해 열심의 아이콘인 한 연예인 네. 예, 동방신기 윤호윤호 씨도 큰 화제에 올랐었죠. 네, 얼마 전에 동방신기 멤버 윤호윤호 씨가 예능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죠. 네.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해충이 뭡니까? 그러면 뭐 요충, 십이지장충 얘기하겠지만 네. 대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절대 대충 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실제로 동방신기 윤호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이 스타이기도 하면서도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리한 존재이기도 한 것이어서 네. 그 열심히 아이콘이기도 한 거죠.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윤호 씨가 그 말을 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봤는데 보면서도 네. 정말 명언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한번 관련 영상 보고 또 말씀 나눌까요? 네. 저는 항상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림, 살림, 열심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해로운 충은 뭐다? 뭐예요? 대충이라는 거죠. 3년 개그맨네. 야, 너 하면서 3년 개그를 하냐? 네, 이 연습생 시절에도 3년이나 개근을 했다니 네. 정말 존경스러운데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열심히 살자 이런 움직임이 또 엉뚱하게도 그 대충 살자를 촉발시켰다고요? 그러게 아이러니죠. 사실 열심히 사는 것은 이 시대의 당연한 트렌드인 거예요. 네. 윤호는 그 상징 같은 존재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나도 윤호다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윤호가 아니네. 나는 저렇게 열심히는 못 살겠어. 해보니 너무 힘들더라 뭐 이런 걸까요? 역설적으로 나는 대충 살고 싶어. 나는 힘들어. 라면서 다양한 형태의 대충 살자 시리즈가 정말 가을부터 겨울까지 네.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저기 보면 높은 음자리가 있죠. 네. 저희 가만히 보면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다음에 베토벤이 있는데 베토벤의 높은 음자리가 참 대충 그렸죠. 정말 대충 네. 썼네요. 지금 하우스 위에 있는 고양이처럼
대충 누워서 잠을 잡니다. 어딘가 좋은 잠자리가 아니고 편한 잠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고 네. 평양에서 조는 조현우처럼 평양 같은 진지한 모임, 네. 공간 안에서 저렇게 조는 마술사 최현우 대충 씨가 많이 맞습니다. 힘들었나 보네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있는 거죠. 아, 저 사람들처럼 나도 대충 살아도 되는데 나는 유노 아닌데 난 동방신기 아닌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거요. 일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 일부가 아니고 전체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보는 걸 텐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트렌드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전체 이야기를 일부가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좀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2030 세대들이 이 대충 살자 이런 분위기에 열광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2030 세대들 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개봉도 했었죠. 네. 뭐 방송을 다뤘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국 사회는 열심히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한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대고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 경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걸 경쟁의 내면화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이전 세대들한테 경쟁은 왜 우리를 누가 경쟁시키지? 라고 하며 이 시스템 자체를 의심하는 세대였자면 지금 세대는 경쟁은 당연한데 그 경쟁이 불공정하기만 원치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뭐 재벌의 갑질 논란들 때문에 네. 이 분노하는 분들을 보면 내가 당한 건 아니지만 내가 당한 듯하게 분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 불공정과 불평등, 그 공정함이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네. 경쟁은 인정할게. 하지만 공정하게 대해줘. 하지만 실제로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패배감을 느끼게 되죠. 열심히 살아서 경쟁했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면 네. 그러면 난 이제부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으니까 대충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취업난이 오고 또 취업을 어렵게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든지 어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들도 이런 세태에 영향을 크게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김용균 씨 사례도 있었고요. 네. 이전에 구의역 사고도 있었죠. 이런 사건들이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이들이 절대로 대충 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열정페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열정만 갖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 보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경쟁을 내몰리고 열심히 살면 내 삶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버리겠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속이지 마. 나는 속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순간에 대충이라는 해로운 해충에 감염되는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회피를 한다. 뭐 이제 좋게 말하면 스스로를 조금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예를 들면 강원랜드부터 시작된 채용비리 뉴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느끼는 그 불공정에 정말 최대점을 보여주는 뉴스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좌절하게 만들었죠.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공정할 것이다. 분명히 시대의 문제를 읽어냈지만 네. 그거를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하게 그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 쉽지 거예요. 않죠. 그 과정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믿었던 정부도 시장도 실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중에 보면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데 실패했고 시장은 패자부활전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무한히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결국은 외면당할 거라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경쟁 자체가 나한테 충분한 보상을 줄 거라는 믿음도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 욜로든 소확행이든 뭐 힐링이든 또는 다양한 형태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소비들을 통해서 결국은 열심히 안 살겠어. 대충 살겠어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원랜드 채용비리 같은 것은 이번 정부가 좀 확실히 이거를 밝히고 어떤 처벌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또 이런 답답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책들, 영화들이 깜짝 흥행에 성공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결국 경제 현상을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만들고 그 현상이 문화 현상과 소비 현상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정말 인기 책 있는 제목이죠. 책이죠. 네, 정말 하마터면 살 뻔했습니다. 네. 이미 사서 읽었고요. 많이들 네, 아마 네.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하반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그림과 글이 있는데 많이 공감을 일으키고 있어요. 열심히 살 뻔했구나. 나는 내 삶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았나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희망을 버려요. 아니면 한번 까불어 보겠습니다. 이런 책들이 네. 유행이고요. 뭐 최근에 800만 넘은 영화가 있죠. 보헤미안 랩소디. 네. 그 안에 있었던 퀸의 리더가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사회 부적응자를 위해서 노래하는 사회 부적응자다. 네. 이게 이 대사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을 거예요. 네. 영화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 영화 보는 행위를 통해서 어쩌면 야근을 마다하고 가서 영화 보신 분들도 있겠죠. 네. 대충 살면서 소확행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한 대형 서점에서 올해 베스트셀러 키워드를 조사를 했더니 이제 토닥토닥 이 아, 네. 단어를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런 답답한 현실을 속에서 위로를 주는 이런 네. 책들, 영화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또 기성세대들은 일부 이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인적 자원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도 내비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이런 인식 차이가 가장 세대 간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게요. 사실 한국이 갖고 있는 건 자원 없고 인적 자원밖에 없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배웠죠. 네. 근데 저도 인적 자원의 핵심은 뛰어난 엘리트들의 두뇌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더군요. 그게 아니라 모든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정의 총합이 인적 자원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더 잘 네. 살아보겠다. 하면 된다.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열심과 열정들이 있으니까 경제 각 분야가 빠르게 회전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한테는 그 열정의 총합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경제의 본질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의 시스템에 참여했을 때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열심히 살거나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열정의 총합이 줄어들고 있는 것, 그게 본질적 경제 위기의 그림일 수 있겠다고 보고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도 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질문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충 살겠다고 열심히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대충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올리게 된다는 것. 네. 자, 이 대충 살자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거창한, 사회적으로 거창하게 보이는 걸 배제하고 나만의 가치에 집중하겠다. 네. 그래서 이게 소비 트렌드로도 또 이어졌죠. 그러게요. 뭐 사실 새로운 재미있는 용어죠. 탕진잼이죠. 네, 저도 참 좋아합니다. 네. 큰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돈을 써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네. 대표적인 상품이 이모티콘 있죠. 네. 이모티콘 만수르라는 표현도 있을 텐데 아까 이제 윤호윤은 뭐 열정 만수르라고 하죠. 네, 엄청나게 네. 많은 열정을 갖고 있거나 이모티콘을 많이 갖고 있는 분. 사실 그렇게 많은 이모티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네. 그걸 통해서 내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 거죠. 네. 나 자신을 위해서 선물한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또 가심비, 가성비. 가성비라고 하면 싼 거지만 가심비는 액수에 따라서는 날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걸 이제 마케팅에서는 플라시보 소비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이런 식의 소비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라이프스타일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소비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대충 살자는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네. 듭니다.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제가 열심히 대충 봤는데요. 네. 오늘 방송도 열심히 대충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 2019년에는 더 강한 트렌드가 될 거예요. 대충이라는 해충 또는 뭐 익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특히 지금처럼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래요. 지금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데 개인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부채도 너무 많고요. 부채를 갚는 데 쓰는 비용도 너무 크죠. 하지만 나는 행복하게 오늘 하루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일을 살아야 하니까. 그러면 대충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이 흐름도 계속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은 보실 다른 수 있겠네요. 선택이 없을 겁니다. 대충 사는 거 이외에는. 네. 네, 대충 잘 살아야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에스콰이어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